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김민재라고 합니다. 이번 6주차 영상에서는 화학 전치부 및 구치부 배열에 대해 학습해 볼 생각인데요. 어, 오늘 그래도 학교가 좀 일찍 끝나서 중간에 서점도 들리고 이렇게 와서 한번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린 환자들도 많고, 음, 저 또한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닌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자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어,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음, 이번에는 또 21학점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21학점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도 없고, 중간에 과제들이 나오면은 좀 많이 버겁고 힘들고, 이번 시험 기간에 좀 많이 고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학습해 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요즘 연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연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늘 화요일은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같고요. 음, 학교를 며칠 안 나간 것 같은데 벌써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좀 정말 9월 달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도 11일인데요. 네, 이렇게 또 중간고사로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새 10월 중순 그리고 11월이 다가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종강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남게 되는데, 네, 2학기는 좀 아무래도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또 2학기가 종강을 하면 올해는 또 끝이 나고, 또 그럼 내년이 시작이 되고, 다시 이제 내년 1학기 3월이 찾아오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 우리가 졸업할 날도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대학생일 때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전공 분야에서도 완벽히 이제 정말 완벽에 가깝게 학습을 하고 익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전공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습득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저는 뭐 이렇다 할 뭐 스펙이나 특별한 어떤 것을 배우고 있지 않은데, 어, 이번 중간고사가 좀 끝나고서부터라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도 해준 말인데, 우리가 3년제에 치기공과를 나오는 게 아니고 4년제에 치기공학과를 나오는, 나오는데 적어도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뿐만이 아니고 좀 다른 것도 익히고 제2의 전공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말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로 정말 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들,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익히고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 예, 저는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접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제 뭐 방학이 되면 방학이 된 대로 좀 게을러지고, 학기 중에는 학기 중 과제나 아니면 학기 중 공부, 뭐 시험 공부 등으로 좀 아무래도 쫓기게 되는데, 네, 물론 이런 것들이 바빠서 다른 데로 눈 돌릴 틈이 없다지만, 어, 그래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든가 아니면은 제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은 정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더 바쁠 때는 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합쳐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네, 나가야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2학년 2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서부터라도 좀 많은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범꼴제 준비도 한참 이제 다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좀 전달이 돼서 그런지 좀 저도 그렇고 저희 조원들도 그렇고 많이 좀 당황을 해서 좀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학교에서 좀 합심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한 가운데 저희도 어떤 작품을 할지 주제를 딱 정했습니다. 어떤 작품이냐고 물으신다면 영상보다는 범꼴제 제출하는 날, 범꼴제 하는 날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런데 아직 저희도 구체적으로 시작은 못했지만 어, 내일부터라도 재료를 받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번 번꼴제 준비는 중간고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바쁘고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 또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범꼴제 준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중간고사까지라니. 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뭐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래,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학생 때 익히고 나가야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6주차 화학인공치 및 구치부 배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실습이 교합제 실습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교합제 실습을 마무리해서 마운팅을 한 다음에 상학인공치부터 빠르게 배열을 해서 오늘 학습하는 화학인공치와 구치부 배열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주차 화학전치부 및 구치부 배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그러니까 이 화학전치부 및 구치부 배열에서는 정말 생각보다 큰 어떤 거시적인 순서를 보고 미시적으로 개개의 어떤 번호들을 붙이거나 이제 붙여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치아 하나하나의 배열이 워낙 중요하고 이 배열 속에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고, 정말 이 배열이 저 밑에 크라운부터 파샤를 넘어 총이치까지 이루는 어떤 총체적인 과정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미숙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하학 전치부 배열, 구치부 배열, 상하학 구치부 배열. 자, 상하학 전치부 배열은 주로 신미성을 담당합니다. 전치부, 앞전자를 써서 앞에 놓이는 치아. 정말 우리가 말할 때나 입을 벌릴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등의 일단 우리의 가장 먼저 보이는 치아들이고, 지금 저도 제 화면으로 제 치아들이 보이는데 정말로 왜 치아가 중요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왜 전치부가 신미성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구치부. 상하학 구치부 배열. 기능성을 담당하죠. 저희가 뭐 1학년 때 형태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첫 번째로 절치가 잘라주고, 그 다음에 견치가 찢어주고, 구치부가 저작을 해준다 라고 배웠죠. 그만큼 구치부는 기능성을 많이 담당을 하죠. 기능성을. 그래서 교합이라는 이론들을 배움에 있어서도 구치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참 많습니다. 하학 전치부와 상학 전치부 같은 경우 특별히 교합이 크게 틀어지지 않는 한은 물론 신경을 써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막 문제가 되거나 많이 고려해야 될 경우가 적어집니다. 특히 중절치 앞쪽으로 이게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하학 전치부 배열은 신미성을 담당하고 상하학 구치부 배열은 기능성을 담당한다. 이러한 틀을 먼저 가지고 하학 중절치 배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책들로 먼저 한 번 더 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다소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학 견치까지 배열하는 방법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학 전치부는 빼고 하학 전치부, 하학 중절치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악 중절치 배열. 이 배열에는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앞서 말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런 영상이, 일단 이 선행학습에 있는 영상의 자료들로 먼저 본 다음, 제가 준비한 자료들로 한 번 더 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악 중절치의 배열. 중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의 수직으로 세운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시킨다. 교합평면과는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한다. 자, 하악 중절치의 배열을 보아봤고요. 자, 그 다음 하악 측절치. 하악 측절치 보겠습니다. 측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의 수직으로 세운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시킨다. 교합면과는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한다. 하악견치. 견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킨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견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시킨다. 교합면과는 첨도를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 위로 1.5mm 올라가게 하여 상악중절치, 측절치의 절단면과 높이가 같게 한다. 자, 이로써 하악전치부의 배열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상악전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전치부. 일단은 순서를 먼저 말씀해 주자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처음에 상악전치부 배열, 그 다음에 하악전치부 배열, 세 번째 상악구치부 배열, 네 번째 이제 하악구치부 배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고요.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하악구치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하악 제1대구치부터 먼저 한다는 거, 그리고 이 하악 제1대구치가 키포인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하악구치부 배열을 할 때는 중심교합과 작업칙교합, 균형칙교합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거, 이건 나중에 끝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다른 거와 다르게 이거는 제1소구치를 맨 마지막에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순서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그 다음에 제2소구치, 제1소구치 순서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상악 제1소구치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의 수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도에서 88도가 되게 배열한다. 원심면관의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한다. 교합면관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과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 선상에 중심구가 일치하게 배열한다. 협설측 교도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점과 이어진다. 교합평면과의 관계는 협측 교도는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에 접촉되고 설측 교도는 0.5mm 뜬다. 자, 상악 제2소구치.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의 수직이며
원심면과는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한다. 교합면과는 제1, 2 소구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 소구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 소구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한다. 교합평면과는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 모두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한다. 자, 상악 제1내구치. 상악 제1내구치. 현면 간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원심면 간의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되어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설측교두는 하악치조제 위에 위치한다. 교합면과는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제1, 2 소구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에 있고 원심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룬다. 근심설측교두는 제1소구치 협설측교두정을 연결한 선상에 놓인다. 교합평면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에 근심설측교두만 닿고 나머지 모두 교두는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교두 0.5mm, 원심협측교두 1.0mm, 원심설측교두 0.5mm이다. 상악 제2대구치 현면 간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원심면과는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한다. 교합평면과의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교두 1.5mm, 원심협측교두 2.0mm, 근심설측교두 1.0mm, 원심설측교두 1.5mm이다. 자, 그 다음 하악전치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악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하악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이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하악 제1대구치부터 먼저 해줍니다. 왜냐면 이 하악 제1대구치 6번은 교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하악구치부는 지금 마지막에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치는 기능적인 담당을 하고 어떤 교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상악이 먼저 배열이 되어 있고 그 고정되어 있는 상악에 맞게끔 이제 하악이 배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합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악구치부는 특히나 중심교합과 작업측교합, 균형측교합을 이라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상태의 교합들을 고려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는 상악 제1대구치부터 놓인다는 거. 왜? 상악 제1대구치 6번은 워낙 교합에 있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상악 제1대구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제1대구치가 교합 시에 키투스로 투스이다. 상악 제1대구치와 상악 제2대구치가 정확한 교합관계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와의 직각으로 위치. 자, 1. 중심교합. 근심협측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에 접촉되는데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와에 접촉된다. 중심교합. 센트릭 오클루전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 중심교합을 우리는 상악 치아가 최대 면적으로 하는 교두 감압이 또는 최대 감압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하악 제1대구치의 작업측교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측 교두가 뭐냐? 그러니까 측방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작업측 교합과 균형측 교합 큰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교합이 정적인 상태에서의 교합이라면 작업측 교합과 균형측 교합은 측방 운동 시, 그러니까 편심이 때 교합을 뜻하는데, 이때 이제 측방 운동을 했을 때 작업측 교합은 하악이 만약에 우측으로 측방 운동을 했으면은 이 우측 쪽에 있는 상악 치열들 간의 교합이고요. 균형측 교합은 이 하악이 우측으로 틀었을 때 반대쪽 좌측이 치열 간의 교합을 균형측 교합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명심해 두시고 자, 작업측 교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두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원심 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하는데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두 설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자, 다음 균형측 교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설측 교두에 접촉하고 원심 협측 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에 접촉한다. 아,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하악구치부에 배열 순서에는 하악 제1대구치가 맨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이 하악 제2대구치가 아니라 하악 제2소구치고요. 하악 제2소구치를 한 다음에 하악 제2대구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악 제1소구치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하악 제2소구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심교합. 하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의 접촉으로 이룬다. 자, 그 다음 작업측 교합. 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소구치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3번 균형측 교합. 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 교두에 접촉한다. 이렇게 하악 제2소구치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악 제2소구치, 하악 제2대구치. 자, 하악 제2대구치 중심교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협측 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에 접촉하는데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 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한다. 자, 작업측 교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측 교두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원심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측 교두 사이에 접촉한다. 자, 하악 제2대구치의 균형측 교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설측 교두에 접촉하며 원심 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에 접촉한다. 이렇게 하악 제2대구치까지 보고 있고요. 자, 하악 제1소구치 드디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배열해주는 소구치죠. 자, 하악 제1소구치를 제일 나중에 배열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하악 제1소구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심미적인 이유로 전치부를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하악제일소구치를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중심교합 시 하악제일소구치는 협측교두정이 상악제일소구치의 근심변형 윤성과 접촉되도록 위치시킨다. 중심교합 시 하악제일소구치는 협측교두정이 상악제일소구치의 근심변형 윤성과 접촉되도록 위치시킨다. 이게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작업측 교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측 교합. 근심 협측 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도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원심 협측 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협측 교도 사이에 접촉하는데,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두 설측 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3번 균형측 교합. 근심 협측 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설측 교도에 접촉하고, 원심 협측 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에 접촉한다. 자, 상악 제1대구치. 네, 이렇게 하악 제1소구치까지 봤고요. 네, 이렇게 하악 제1소구치까지 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악 제2소구치.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는 하악 제1소구치까지로 보도록 했습니다. 보아봤는데,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설명하면서도 제가 깜빡해 한 게 있는데, 그게 상악은 상악법으로 배열을 하고요, 하악은 하악법으로 배열한다는 거.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치부 배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 있다는 거 전치의 기능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전치 배열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일단 1번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 2번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 3. 전치의 위치와 관련된 발음. 자,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 총이치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모의 하부 3분의 1 부위는 전치 배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위로 자연치가 결손되면 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안면 조직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상하수는 환자에 따라 길이, 두께 및 형태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양하지만 상수는 상악 전치의 순면에 의해 지지되며 하수는 하악
하악 전체의 순면 및 상악 전체의 절단연에 의해 지지됩니다. 그리고 인중, 이순구, 비순구의 형태도 전체의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의 안정 위에서 시상하 입술은 서로 가볍게 접촉되고 입술은 약간 밖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들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의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의 위치와 의치상의 형태 및 두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에는 첫 번째,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이 있고, 세 번째, 수면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치아의 위치 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성과 절치 유도각의 상호 관계가 있고요. 예, 이렇게 6가지 것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배열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약간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상악 전치부부터 한번 배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끊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비효율이다 보니까 좀 상악부터 쭉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의 위치와 관련된 발음이 있죠. 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치찰음, 경국의 연국의 예,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 간략하게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전치 위치에 대한 임상적 고려사항. 자, 임상적 고려사항. 전치의 수평적 위치. 첫 번째. 그 다음에 전치의 수직적 위치가 있는데 이 수평적 위치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의 전후방 위치는 상악, 입술, 뺨 및 그 외 구강 조직을 지지하기 때문에 친밀성과 기능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인공치아를 위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상에서 흡수된 치조제 위에 전치를 배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치조제의 모양과 크기가 이미 변화되어 있어 친밀성이 자연스럽게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상악의 경우 무치악 상태의 골흡수는 주로 구개측보다 순엽측에서 더 많이 일어나서 치조제의 정상 부위는 구개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크기는 작아져서 유치악 상태와는 달라진다. 따라서 심미 기능 및 발음 기능을 위해서 인공치아 전치는 가급적 자연치아의 위치에 근접하여 위치시키고 자연치아와 같은 길이로 배열해야 한다. 그림 12-16은 전치부 인공치의 배열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상악치조제의 흡수와 중절치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치악에서 절치유두의 중앙으로부터 자연치의 상악중절치 순면까지는 악궁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8에서 10mm 정도이다. 이는 개인차가 있고 악궁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부 인공치아 배열에 대한 기준량으로 이용될 때는 약간 작게 6에서 7m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 인공치아를 자연치아의 위치에 위치시키면 치조골에 대한 인공치아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림 12-18에 A와 같이 전치부 인공치아가 설측으로 절지유두에 가까이 위치하여 배열되는 경우는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구치부의 인공치아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측 비의 점선 형태처럼 인공치아가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놓이면 구치부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혀 공간이 넓어진다. 자연치열에서 절치유두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상악견치의 첨도를 통과한다. 그러나 무치악에서는 절치유두의 후연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공치의 상악견치 첨도가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따라서 상악치궁에서 절치유두는 상악중절치의 전후방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자, 그 다음 전치의 수직적 위치.
발음 또는 안면 표정 시 상악 전체 노출량은 안면의 수직 고경과 관련되고 상순의 길이와 운동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상악 중절치의 절단 부위가 상순면보다 1에서 2mm 하방으로 내려와 노출된다. 상악 견치의 첨도와 하악 제1소고치의 교두정은 입을 가볍게 벌리고 있을 때 국악 부위에서 하순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전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 배열 방법. 전치부의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신매와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신미성을 우선으로 하여 위치시키고 하악 전치부는 신미보다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여 배열해야 한다. 상악 전치부 교합제를 환자의 구강에 시적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적합하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한다. 하악 전치부 치아의 배열은 발음의 기능 및 교합 시 의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피계와 수직피계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계의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인 절치 이도각이 결정된다. 상악 전치에 대한 하악 전치 일반적인 교합 양식은 중심 교합에서 접촉되지 않지만 편심 교합에선 접촉을 이루어야 한다. 1번 상악법 통상적인 배열 방법이다.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하악법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은 상순의 하향과 같은 높이로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교합 평면보다 약 1mm 하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표준 배열법인 상악법으로 배열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배열 순서는 상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 하악 전치를 배열한다. 상악 전치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순으로 배열하고 하악 전치도 상악 전치에 대한 교합 관계를 확인하면서 역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순으로 배열한다. 교합지에서 중심의 기록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에 왁스를 첨가하여 치아 배열 준비를 한다. 교합지의 표시는 정중선, 구각선 및 상순선을 확인하고 이들 선을 상악 모형의 기저 부분까지 연장해서 표시해 두어 치아 배열 시 손상되어도 쉽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전치부 인공치 배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절치 좀 더 간략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의 자료와는 좀 다르게 간략하게 먼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면관, 근원심 경사도 근심면은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은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킨다. 그 다음에 원심면관, 순설 경사도라고도 하죠.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되게 한다. 그 다음에 교합면관, 장축 회전각, 절단면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한다. 자, 그 다음 측절치, 순면관,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킨다. 원심면관,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한다. 교합면관, 측절치의 절단면을 가상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0mm 하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한다. 견치, 순면관, 근심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다.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된다. 순면의 원심 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 절단면이 구치부와 교두 융선과 이행되도록 한다. 원심면관,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한다. 교합면관, 첨도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닿게 한다. 자, 하악 전치부 배열, 중절치. 자, 상악 전치부 배열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하악 전치부 배열입니다. 순면관, 근심면은 정준선을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원심면관,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이 위치하게 한다. 교합면관,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한다. 자, 측절치, 순면관, 근심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킨다. 원심면관, 장축을 교합제의 교합 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면은 수평피계의 량을 고려하여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교합면관,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한다. 자, 견치, 순면관, 근심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킨다.
원심명간.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절단연은 수평 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 전치부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한다. 교합명간. 첨도를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여 하악 중절치 식절치의 절단연과 높이가 같게 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치부 배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치부 배열 한번 빠르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양식 배열의 경우에서 교합 양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거리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측방 운동 시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양측성 균형교합 2. 편측성 균형교합 3. 상호보호 교합 4. 설측화 교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며 간략하게 보자면 양측성 균형교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합에서 하악의 측방으로 이동했을 때 작업측에서는 상하악의 구치부, 협설측 교두끼리 서로 접촉하고 균형 측에서는 상악 구치부의 설측 교두와 하악 구치부에서 협측 교두가 접촉을 한다. 편측성 균형교합, 군기능교합이라고도 하죠. 자연치아 수복치료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합 개념이고 자연치열에서 측방운동 시 균형치의 상악 치아가 접촉되면 치주 조직의 파괴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규명된 후부터 유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측성 균형교합은 작업 측에서 모든 치아들이 접촉되지만 균형 측의 치아들은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작업 측 군기능을 유도함으로써 교합력을 분산시키게 된다. 자, 상호보호교합, 디스클로전, 견치보호교합 또는 견치유도교합이라고도 하며 자연치열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생체에서는 하악운동 시 발생한 교합력을 모든 치아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합력 분산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방향으로 각각의 교합압을 분산시키게 된다. 전치군과 군치군이 상호 보합하도록 고안된 교합 양식이다. 중심교합이 되었을 때는 모든 구치가 접촉되고 전치는 거의 접촉되지 않지만 하악의 측방운동 또는 전방운동을 하였을 때는 구치가 교합되지 않고 전치만 접촉을 이루어 모든 교합압을 견디어냄으로써 구치의 교모를 막아주고 측방력으로부터 구치를 보호해준다는 것. 자, 설측과 교합. 설측과 교합은 총이치 교합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설측 교두를 하악 구치의 중심하에 접촉시킴으로써 교합력이 하악 치조정에 가깝게 적용되어 교합력을 중심화 또는 설측화시키는 것. 네, 이렇게 간략하게 봤고요. 자,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크리스텐센 현상과 그 다음에 보상성 망곡이 있는데 크리스텐 현상에는 시상 크리스텐 현상과 시크만 크리스텐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성 망곡. 자연치열에서는 치근이 치조골에 고정되어 있어 크리스텐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으나 완성된 총이치에서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나면 인공치가 접촉되지 않은 의치의 부분이 점막으로 이탈되므로 유지와 안정을 저해하고 저작 효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다. 자, 총이치 양측성 균형 교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측성 균형 교합을 위한 5법칙이 있고 그 5법칙에는 과도유도 경사각, 절지유도 경사각, 교합평면 경사도, 교도높이 및 경사도, 보상성 망곡도. 그 다음에 5번 치조제 정간선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합 중립대, 하악 치조제 정선. 자, 그리고 파운드 삼각.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의 배열 방법 자세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빠르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부 배열 방법, 상악법. 통상적인 배열법으로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상악 구치 교두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상악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순으로 배열하며 후반 구치로 갈수록 각 구치의 교두가 교합제의 평면에서 점점 많이 뜨도록 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2번 상악 소구치 설측 교두들은 치조정 간선에 일치하도록 위치시킨다. 자, 그 다음에
상학지열이 완성되면 교합의 중심이 되는 하학 제1대고치를 먼저 배열하고 제2소고치, 제2대고치, 제1소고치 순으로 대합지인 상학구치와의 교합관계를 확인하면서 배열한다. 하학법. 이 방법의 특징은 의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학구치의 악지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학구치를 배열하는 것이며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은 상학법의 배열시와 동일하게 된다. 배열 순서는 하학 제1소고치, 제2소고치, 제1대고치, 제2대고치 순으로 하고 각지의 교두정을 교합지의 평면으로부터 띄어서 배열하여 협설 및 전후 교두 높이차를 부여한 보상성 망곡을 형성한다. 상하고치 배열은 우선적으로 교합의 중심이 되는 제1대고치를 배열하고 제2소고치, 제2대고치, 제1소고치 순으로 대합치인 하학고치와의 교합 관계를 확인하면서 배열한다. 자, 상하법과 하학법의 비교. 구치부의 인공치를 배열하면서 상하법, 하학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과 치열은 서로 동일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하법에서는 특히 상학 제1대고치 및 제2대고치를 배열할 때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서 교두정을 띄워 전후망곡 및 측방망곡을 부여하지만 하학법에서는 이들 구치를 가상교합 평면에서 하방으로 내려 같은 망곡을 부여한다. 따라서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양 배열법에서 교합제의 가상 평면의 설정 기준을 처음부터 다르게 해야 한다. 자, 구치부 배열 과정, 상학 구치부 배열. 33도 해부학적 구치를 사용하고 표준배열법 상업법으로 배열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배열 순서는 먼저 상학 구치부를 배열하고 이어 하학 구치를 배열한다. 상학 구치부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배열하고 하학 구치부는 상학치하에 대한 교합관계를 확인하면서 제1대고치, 제2소고치, 제2대고치, 제1소고치 순으로 배열한다. 협측에서 본 상학구치부의 배열 상태는 후방구치로 갈수록 교합평면으로부터 뜨는 양이 많도록 하여 전후망곡이 형성되도록 하고 전후방에서 보면 설측교두가 비해 협측교두가 더 많이 뜨도록 하여 측방망곡이 형성되도록 한다. 대구치의 현면을 연결하면 소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평면에 대하여 6도 정도 설측으로 기울어진 평면을 이루고 제1소구치의 협설측교두를 잇는 선의 연장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 중이 거의 일치한다. 자, 그렇다면 상학 제1대고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면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다.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도에서 88도가 되게 배열하기도 한다. 원심면관,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한다. 교합면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간선과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 선상의 중심구가 일치하게 배열한다.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 교두정과 이어진다. 교합평면 관계, 협측 교두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측 교두는 약 0.5mm 뜬다. 제2소고치, 현면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다. 원심면관,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한다. 세 번째, 교합면관. 제1, 2소고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고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고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한다. 교합평면 관계. 협측교두와 설측교두 모두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한다. 제1대고치, 현면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원심면관. 치경부는 약간 들어간다.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축으로 경사되어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설측교두는 하학치조제 위에 위치한다. 교합면관. 제1대고치의 근심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제1, 2대고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에 있고 원심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룬다. 근심협측교두는 제1소고치의 협설측교두정을 연결한 선상에 놓인다. 교합평면 관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근심설측교두만 닿고 나머지 모든 교두는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교두와 원심설측교두 0이다. 제2대고치, 현면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원심면관, 치경부는 약간 들어간다.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축으로 경사시켜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뜬다. 교합면관, 협측면이 제1대고치 협측면과 직선으로 연결된다. 또 근심의 협설측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대고치 근심의 협설측교두를 연결한 선과 평행이다. 교합평면 관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교두, 그 다음에 원심협측교두,
근심협축교도 1.5mm, 원심협축교도 2mm, 근심설축교도 1mm, 원심설축교도 1.5mm이다. 자, 하악구치부 배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제1대구치 중심교합 근심 협측교도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변연용선에 접촉된다.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교도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된다. 자합측교합 근심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교도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원심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두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이때 상악 제1대구치 원심 설측교도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두 설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균형축교합은 근심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 설측교도에 접촉하고 원심협측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 근심설측교도에 접촉한다. 자, 하악 제2대구치 중심교합 근심설측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형선에 접촉한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도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한다. 자합측교합 같은 경우에 근심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측교도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원심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도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균형측교합 근심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설측교도에 접촉한다. 원심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도에 접촉한다. 자, 하악 제2소구치 중심교합, 자합측교합, 균형측교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합, 협측교도는 상악 제1, 2소구치 사이의 변연용선의 접촉을 이룬다. 자합측교합,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소구치 협측교도 사이의 위치에 접촉한다. 균형측교합, 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교도에 접촉한다. 하악 제1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를 남는 공간에 맞춰, 그러니까 하악 제1소구치는 맨 마지막에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악 제1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를 남는 공간에 맞추어 본다.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치아의 원심 부위를 먼저 삭제해 맞추어 보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 근심 부위까지도 시행을 한다. 근데 때로는 제1대구치 하악 제1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도 했죠? 삭제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중심교합 협측교도는 상악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한다. 자합측교합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견치와 제1소구치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한다. 균형측교합 어느 상악치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학습을 하려고 했던 하악 전치부 배열과 구치부 배열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배열이라는 게 인공구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부학적이냐 비해부학적이냐 반해부학적이냐 때론 교차교합 인공치일 경우에도 교차교합일 경우에도 어떤 인공치로 배열해 주느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배열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보편적으로 해부학적 인공치를 사용한 보편적인 어떤 배열 방법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점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확실히 습득을 해서 배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안 가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실습 시간에 근데 저는 아직 뭐 교합제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교합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 좀 약간 바로 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배열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이 근데 물론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학습을 해가도 실제로 하는 것과 이론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나중에는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6주차 하악 인공치 및 상악 구치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열할 때 여러 가지 맞춰줘야 될 여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되게 다소 복잡하고 우리가 따로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정신이 없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자주 보고 이제 자주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립을 해놓는다면은 하나의 공식으로 정립을 해놓는다면은 나중에 배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